안녕하세요. 21학번 송지은입니다. 발표는 익산시 분석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 시가지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추후 익산의 발전 방향까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선 익산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사용한 도면의 베이스맵을 보여드리고 현황 분석과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익산은 전라북도의 북쪽에 위치해 수도권과 가장 가까우며 전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원불교의 총본산이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익산은 전라선이 시작되고 장안선이 끝나는 곳으로 SRT와 KTX가 항상 정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행정구역을 보시면 여기 동지역을 제외한 곳은 거의 도시화가 덜 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이 땅은 커도 시가화된 곳은 여기 동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베이스맵입니다. 지도는 1대 35,000의 축적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여기 시가지화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농가 밭으로 도시보다는 시골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등고선도인데요. 대체로 땅의 경사가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우선 도시 발전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지 변천도입니다. 193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표현해 보았는데요. 여기 익산역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부송동의 사지구 개발까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며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면을 작성한 기준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충적지형 분포와 시가지 변화라는 논문에서 참고하였으며 그 기준은 여기 이 네 가지로 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 변천에 관한 근거자료들입니다. 우선 논문에서 제시된 사진자료를 보시면 1915년에서 67년까지 여가표 기준으로 도시가 점점 팽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료는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빠르게 넘겨보면 제가 앞서 작성한 도면과 비슷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이 이렇게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익산은 전북에서 쌀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었고 일본인 농장주들이 많았던 곳이기에 수탈을 좀 더 편하게 하고자 발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익산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익산군이었지만 충북부에서 면제를 시행하면서 익산면으로, 익산면에서 익산읍으로 승격이 되고 이르이읍으로 계층되었다가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해져 지금의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연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사건은 1977년의 이리역 폭발사고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뇌관 등의 고성능 폭발물을 실은 1차가 이리역에 정차하고 있던 중 호송원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켠 촛불이 다이너마이트에 옮겨붙으며 터진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역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리역에서 지금의 위치인 익산역으로 위치가 옮겨져 역사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익산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인문환경입니다.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추가로 전통시장을 넣었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타 지역들보다 그나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학교에 구설되어 있는 운동장 같은 시설이 아닌 체육공원을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 배산체육공원과 수도산체육공원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 다양한 종목을 위한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익산역을 기점으로 동측의 문화시설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도시에 산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수변이 위에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 도심에서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익산역을 기점으로 동측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하였는데 이 부근의 또 공원 녹지 또한 부족합니다. 그럼 기타 다른 현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현황입니다. 익산 IC 방향의 원광대 앞 도로는 광로에서 대로로 바뀌어지는데 이는 같은 규모로 구성이 되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는 고속도로인데요. 익산역 부근의 도로는 통과도로인데 길이 직선적이지 못하고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비, 재생, 개발 현황도입니다. 여기 이 붉은 것으로 칠해진 부분이 현재 익산에서 사용해지고 있는 개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건축물 용도입니다. 원광대 앞에 상권이 이렇게 조성된 것과 영등동 라인 그리고 익산역 앞에 상권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 분석도 있는데요. 여기 먼저 존 1은 중심상업권, 존 2는 신도심 생활권, 존 3은 일반 생활권, 존 4는 신도심 생활권, 존 5는 중심 생활권, 존 6은 구도심 생활권, 존 7은 대학가 생활권, 존 8은 공업 생활권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합한 도면인데요. 거의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가 대부분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 도면입니다. 교통체계도입니다. 저는 기존의 도로의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해 보았는데요. 시가지 외곽을 도는 시티링과 같은 형태로 도로를 이어주고 영등동과 부성동을 나누는 도로와 익산역 위를 지나는 지방도로를 광로로 계획하여 요격을 잡아보았습니다. 야광 경관 계획도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